안녕하세요. 저는 오일라우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일라우 면접에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면접은 아마 제가 지원자분을 잘 알아보는 과정도 있겠지만 지원자분도 저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알아보실 수 있는 과정이니까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저희는 좀 면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산업공학과를 선택하신 게 조금 저희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산업공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이과 성향과 문과 성향이 같이 공존하는 학생이었어요. 이과생인데 국어가 맨날 1등급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사실 문과 쪽으로 가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3년 내내 이과를 오다가 갑자기 전향을 하기에는 좀 많이 겁이 나서 그 이과 속의 경영이라는 산업경영공학과를 오게 됐는데 아직 3학년이라서 마케팅 관련 분야는 아직 많이 못 배웠는데 4학년부터 마케팅이나 직접 기획을 해보는 그런 수업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사실 스타트업인 거는 알고 지원을 하셨죠. 네. 네, 저희가 중견이나 대기업은 아니니까 졸업 후에 스타트업을 진로로 선택하려고 하면 어쩌면 좀 용기가 있어야 되는 선택이거든요. 스타트업이어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제가 데이터 마케팅이면 IT 쪽도 조금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IT는 오히려 스타트업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막 기술을 하려면 스타트업에 가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마케팅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업에서 마케팅 팀이 하는 역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혹시 하시는 바 있으신가요? 오일나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니요, 전반적으로. 네, 기업에서 마케팅 팀이 하는 역할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마케팅 팀이 하는 역할이 뭔가 브랜드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이키를 하면 운동화 이런 느낌으로 뭔가 광고를 많이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케팅 직무로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말씀하셨던 역할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중요하게 잘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브랜드 이미지를 다 구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수집이 되니까 그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 이럴 때 반응이 좋고 이럴 때 반응이 안 좋구나 A/B 테스트를 해봐서 가장 좋은 걸로 할 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소서를 보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험이 있으시구나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보통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인데 이런 마케팅 관련 경험에서 혹시 데이터를 활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어요. 마케팅 관련돼서는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신한카드 공모전에 나갔었어요. 시각화로 해서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그 파워 BI라는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 후에 특이점이 있었더라고요. 30대가 유독 구매율이 높다던가 12월 25일이 구매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12월 20일이 구매율이 높았다던가 이런 특이점을 좀 찾아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를 단 후에 약간 그 날의 날씨나 그런 정보를 찾아봐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엄청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번 문항에서
그 대학교 2학년 때 압축공기 컴프레셔 데이터 분석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준점을 세우고 패턴을 해석하는 역량을 키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현업의 데이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를 수업에서 진행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산학협력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해서 네네. 직접 대구에 있는 기계 네네. 회사랑 네. 협업을 했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지원자님이 내신 이 해석이 실제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에 회사가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거는 네네. 그 회사에서 현재 컴프레서를 조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효율이 좋고 어떤 게 나쁜 걸 모르고 그냥 자신의 감에 의해서 튼다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의 그 비용은 점점 올라가고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 많은 컴프레서들 중에 효율이 떨어지는 컴프레서를 2개만 찾아달라. 그리고 찾은 후에 최적화를 해서 자동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컴프레서 찾는 것까지만 했는데 네네. 그 회사에서는 1%의 효율만 올라가도 정말 큰 성과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자소서 기타 특이사항에 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앱 기획을 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혹시 어떤 앱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앱을 기획을 한 적이 2번이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학교 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네. 에브리타임이나 네. 뭐 중고등학생들이 뭐 사용하는 그 앱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학교 앱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교 앱에서 공지사항 같은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가 산업경영공학과인데 뭐 중어중국 대외 활동이 저한테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거든요. 네네. 그런 게 좀 불편해서 필터를 적용을 한 후에 이렇게 공지사항을 골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과 제가 했던 활동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달력에다가 그 일정을 등록하는 것처럼 뭐 이날은 뭐 무슨 대외 활동, 무슨 면접 이렇게 입력하는 앱을 기획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네네. 2번째는 그 기타 이력서에 써놓은 그 한화 iOS 아카데미를 지원을 했을 때 네. 제가 꽃집 어플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고 네. 꽃들도 한 송이씩 사니까 그런 꽃 어플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꽃 어플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그냥 일단 수익 창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그때는 근데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꽃집을 가도 이 꽃이 파는지 모르고 언제 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꽃집이라 해서 갔는데 뭐 100송이씩 파는 꽃집이라던가 그렇게 그쵸, 시행착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꽃집 지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가기 전에 어떤 꽃이 있고 얼마에 팔고 이런 걸 비교해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평소에 그런 문제를 많이 느끼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혹시 저희 오일나우라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일나우라는 서비스는 뭔가 되게 공평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 앱을 유료로 까는 게 아니라 무료로 그냥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차를 몰지는 않지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차를 몰 때 보면 주유소를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비교를 하고 마지막에 되게 싼 데로 가면서 시간 낭비도 하고 되게 연료 낭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깔면 모두가 공평하게 더 싼 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유소 사장님 앱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되게 양쪽을 잘 생각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저희 회사가 하는 광고나 아니면 저희 SNS를 통한 홍보글 같은 거를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글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다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데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SNS를 잘 안 해서 광고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공식 블로그 홈이나 그 오일나우 팀들 홈에 들어갔었는데 네네. 되게 팀 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오일나우를 구글에 검색을 하니까 뉴스를 모아둔 게 쫙 뜨더라고요. 네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오일나우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며 성장해온 회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네, 광고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저희 팀 PR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것보다 혹시 서비스에 관련된 홍보글은 보신 적 없나요? 서비스에 관한 홍보글은 못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소서에 보면은 오일라우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기능에 대해서 되게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전기차 데이터라던가 네, 뭐 옥탄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이런 정보를 얻을 때 어떤 채널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찾아보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이런 의견을 낼 때까지의 네. 저는 전기차 데이터에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갔을 때 전기차 주유소가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요즘 뭐 친환경이다, 뭐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기름 종류를 보니까 오일나우에 뭐 고급유 뭐 이렇게 있는데 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워서 그런 거를 제시를 했고 옥탄가는 사실 그 오일나우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그 앱에 들어가면 커뮤니티가 있는데 옥탄가를 제시를 해달라고 누가 써놓으신 거예요. 네네. 옥탄가가 뭐지?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제시를 하게 쓰셨군요.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실제로 옥탄가의 데이터를 포함한 의사결정 모델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옥탄가의 데이터가 저희 오일라우라는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의사결정이 가격과 뭐 거리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포함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옥탄가를 하면은 그 사람마다 비중을 두는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옥탄가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의 유입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옥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옥탄가가 네. 그 뭐지? 그 같은 기름인데 좀 더 효율을 더 낼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서. 네, 맞아. 뭐 네.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네. 의미로 사용되는 건 맞아요. 네. 학교나 아니면은 뭐 기타 활동을 하시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해 보신 툴이나 네. 아니면은 뭔가 마케팅에 관련된 툴이 있으시면은 뭐 어떤 툴을 어떤 사례에서 사용을 했었고 어떤 점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파워 BI 같은 사례도 좋고요. 네. 네. 저는 파이썬이랑 R이랑 네. 파워 BI를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네. R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기업 데이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 결측치나 이상치를 0으로 만들고 그 판다스를 이용해서 뭐 읽어오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특이점을 찾아서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또 사용을 해봤고 파워 BI는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방학 때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램 했었는데 자유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범죄 쪽을 좀 하고 싶어서 범죄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합쳐봤더니 되게 특이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성이면서 좀 힘이 센 20대가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40대 주부들이 범죄를 생각보다 많이 저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부들이 그 나이가 조금 드시면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게 돼서 인간관계도 소통을 하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세그먼트라는 네. 의미를 아시나요? 네, 고객 세그먼트라고 하는. 네. 그 고객의
그 고객의 나이뿐만 아니라 뭐 고객의 행동 그리고 패턴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네네. 이 상품을 판매할 건지 서비스를 네네. 판매할 건지 네. 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오일나우라는 앱의 네. 중요한 고객 세그먼트를 한 세 그룹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운전자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많은 네. 운전자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차량 소유 대수가 거의 인구 2명당 1명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을 다 타겟하는 메시지도 좋긴 하겠지만 네. 네, 그 특정 그룹에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를 정하는 게 되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오일라오에 이런 마케팅 세그먼트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룹을 세 그룹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잠시 생각 좀 네. 해도 될까요? 천천히 해주세요. 물 좀 마셔볼까요? 네네. 뭔가 세그먼트라는 게 잘 안 와닿으시면 네. 되게 큰 단위로 운전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띈 사람들 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용자들이 오일라오의 주력 고객일 것이다 라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꼭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한 가지만 말해도 네, 될까요? 먼저 한 가지만 말씀해 네. 주세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주행 거리랑 뭐 주행 그 반경을 확인을 해서 네. 그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차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소가 어디가 싼지도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영업사원을 일단 주 타겟으로 고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영업사원 그룹에게는 저희가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채널에서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요? 채널이라는 게 뭐 크롬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TV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라면은 뭐 인터넷 안에서도 뭐 네이버인지 다음인지 페이스북인지 인스타그램인지 네, 뭐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커뮤니티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 영업사원 그룹에게 오일라오를 여기서 홍보하면은 많은 영업사원분들이 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매체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약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매체랑 그리고 영업사원분들이 차를 타면서 노래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이나 멜론 같은 곳에 그렇게 광고를 띄우거나 또 그 영업사원분들은 차를 많이 타시니까 보면서 하는 것보단 소리로 들리는 그런 매체로 광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SNS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이제 광고를 할 때 광고주에게 굉장히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해요. 이 사람을 타겟팅할 수 있는. 그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타겟팅을 하면 좀 더 효율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뭔가 이 광고 세팅을 전혀 보신 적이 없어서 전혀 네. 감이 안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면 뭐 테스트를 해볼 만한 그룹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영업사원들이 대부분 지방 쪽으로 출장을 많이 가시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 말고 지방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지방에 있는 위치가 더 잦은 사람이랑 그리고 영업사원분들은 나이대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20에서 50대? 그리고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남성분으로 잡으면 그게 조금 추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컨텐츠나 어떤 카피나 어떤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까요? 뭔가 만약에 옥탄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기능에서만 얘기해 지금 주시면 기능. 좋겠어요. 네. 지금 기능이요?
좀 영어- 어려우시면 앱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 네,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네. 제가 다시 띄워드릴게요. 근데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지원자분이 생각하시는 오일라우의 네. 중요한 고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세그먼트가 이제 영업사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희가 이제 영업사원들에게 SNS나 또는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악 채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오일라우를 한번 써보세요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메시지나 뭐 어떤 이미지나 어떤 카피 또는 어떤 핵심 메시지로 이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이분들이 오일라우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네. 이런 멘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딜 가도 있는 나의 주 요소, 이런 느낌? 약간 영업사원분들을 여러 군데 가니까 정착되고 단골 주유소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딜 가도 나한테 맞는, 내가 지금 여기서 최적으로 갈 수 있는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나만의 주유소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분들에게 되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있을까요? 저희 앱에 있는 기능 중에? 24시간 주유소 필터링을 약간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다른 출장을 가게 된다면 되게 오랜 시간을 가야 되고 밤늦게도 될 수도 있는데, 만약 24시간 필터가 없는 앱을 쓰면 괜히 헛걸음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그래서 24시간 필터를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 회사는 되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기도 해요. 저희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개발팀도 디자인팀도 다 데이터를 기반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하나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앱을 설치할 때 혹시 지원자님 핸드폰 어떤 디바이스를 쓰시나요? 저는 갤럭시. 갤럭시 쓰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앱을 다운받을 때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쓰시겠네요. 네. 이 이제 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전환 분석에 대한 데이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 로그 분석이 적용된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적용되지 않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좌측 이제 세로축은 스토어 등록 정보 방문자라고 해서 저희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일라우를 검색하거나 주유소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밑에 하단에 앱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 앱을 방문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오일라우의 앱으로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수치고요. 네,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 설치까지 연결이 된 수치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떤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어떤 키워드로 이제 획득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보시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네. 혹시 필통에서 이거 제 거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차계부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차계부는 그 가계부인데 차에 한정된 차계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차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가계부를 운전자분들이 이제 차계부라고 부르세요. 네.
네. 궁금하셨나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네.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느낀 점은 네. 첫 번째로 왼쪽에서 가장 높은데 네. 오른쪽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착각을 한 게 여기 앱이 아닌데 이 생각을 했는데 경쟁사잖아요. 네. 치고 들어왔는데도 다운을 받았다는 건 보다 뭔가 좀 더 매력이 있고 다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보다 약간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계부가 왼쪽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오른쪽에서는 왼쪽보다는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앱을 깔아보고 그 구글 스토어에 쳐봤을 때 약간 강조되는 능력이 약간 주유소 간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추천을 해준다 이거였지 차계부가 되게 잘 돼 있는데도 이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깔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마케팅과 또 특이한 점 왼쪽에서 자가격리자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뉴스에서 봤을 때 그 드라이브 자가격리자 그 하는 거를 표시를 해준다라는 뉴스를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오일나우에서. 근데 오일나우 앱을 까니까 잘 못 찾아서 저는 사실 못 찾아가지고 네네. 다른 분들도 그냥 자가격리자 그게 있다고 해서 한번 쳐봤는데 자가격리자기보다는 주유소 가격 비교 앱 아니야? 이러면서 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왼쪽에 주유소 가격 비교도 되게 높은데 네. 왼쪽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오른쪽이.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인데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보면은 축의 간격이 일정해요. 그러면 하단에 너무 키워드가 쏠려 있으니까 네. 얘네의 로그 값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여기 왼쪽 그래프는 지금 축의 간격이 다 다르거든요. 네. 데이터의 간격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분포만 잘 볼 수 있게 만든 거라서 네, 이 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분포 차이만 지금 다르게 표현한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왼쪽이 검색어고 오른쪽이 그 다운을 아니에요. 사람들인 그거는 줄 이제 아까 축의 설명이었어요. 음. 네, 이 세로축이 이제 방문한 사람이고 오른 이제 가로축이 설치를 한 사람. 네. 그렇지. 제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걸 그랬어요. 다시 조금 더 보시겠어요, 그러면? 계속 네,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잘 얘기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봐도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말했던 거랑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 차계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그 기능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주유소 가격 비교를 보면은 방문 수는 한 3만 정도인데 설치 수가 1만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 약간 제가 앱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이 오일나우를 찾아보니까 뭐 가격뿐만 아니라 거리도 계산을 해주고 다양하게 계산을 해준다를 알고 있었는데 앱만 보면은 그냥 가격만 비교하는 것처럼 알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앱 정보 같은 거를 쓸 때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로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의 마케팅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오일나우를 보면 방문 대비 설치 수가 가장 높거든요. 이거는 뭔가 어디선가 오일나우를 보고 정확하게 쳤기 때문에 높다고 느꼈고 아무래도 뭐 유명하니까 많이 치고 이런 앱도 있네 하면서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유명하고 뭐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유입됐다가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좀 더 이길 수 있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강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저희 앱을 보는 채널이 앱스토어인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저희 앱스토어에서 저희가 그 설명하는 네. 그 어떤 메시지들을 보고 저희 앱을 설치할지 말지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앱스토어 방문하면은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정보를 보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미지만 빨리 본다던가 아니면 밑에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보고 좀 아쉬운 게 있는지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보고 다운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별점 같은 거랑. 네.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여기 밑에는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 위에 다 나타내긴 어려웠을 테니까 되게 간추려서 나타내셨을 텐데 저는 뭔가 그 가격 비교를 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한다. 이게 여기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약간 그리고 해야 할 일 알림받기 이 여기서 해야 할 일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월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밑에 내용들 중에 네, 그냥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가격 면에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비교하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비교하는데 가격 비교만 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어서 네. 오일라오 앱에서 주유소를 다양한 옵션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가격과 거리를 함께 비교한다거나 네. 그런 거를 실제로 저희 추천해 주기도 하니까 네. 그런 내용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네, 아쉽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데이터를 받고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프가 좀 그쵸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보니까. 네. 방금 보셨던 네. 그 그래프에서 좀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원자님이 잘 보고 오신 것처럼 저희 오일나우는 운전자를 위한 앱을 만들고 있어요. 운전자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저희가 운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이제 선택지를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네.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겪는 고민이 주유 고민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가장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추천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차계부처럼 차량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추가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운전자 고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시다 보니 당연하게 이제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운영하는 곳만 모아서 정보를 제공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키워드가 지금 스토어 등록 정보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이 데이터 마케팅이란 직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쓰는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일라우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시면은 그런 광고 카피 같은 거나 메시지 전략을 정하실 일이 많을 텐데 좀 자유롭게 이런 광고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오일나우에 관해서요? 네. 생각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네. 광고라고 하면 반드시 TV 광고뿐만 아니라 네. 네, 인터넷에서 보는 SNS 광고도 괜찮고 TV 광고도 괜찮고 아까 말씀하셨던 라디오 광고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약간 배너 광고에 약간 광고 카피를 좀 어렵네요. 네. 그냥 생각하는 건 있는데 네, 네. 단골 주유소를 설정을 하는 것도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일나우에서 자주 가는 데 있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강조를 해서 너는 아직도 단골 주유소 없니? 이런 식으로 약간 자동차 관련 제품을 파는 곳에 배너 광고로 올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만 드릴 건데요. 네.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브랜드? 혹시 옷 브랜드? 상관없어요. 네. 저는 약간 지오다노를 되게 즐겨 입는 편이에요. 지금 입은 이 흰 티도 지오다노고 네. 그냥 제가 옷을 막 복잡하게 입는 걸 싫어하고 그냥 심플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그냥 단색 티가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게 좋아서 브랜드를 지오다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오다노의 어떻게 보면 제품에 만족하셔서 지오다노라는 브랜드의 신뢰도가 생기신 거네요. 네. 네. 혹시 지오다노의 뭐 매장에 방문했을 때 광고라던가 아니면 뭐 TV나 다른 곳에서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오다노의 광고를 TV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직접 갔을 때 그 전지현 씨 그 연예인님인가 그분이 광고를 하는데 딱 브랜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장을 갔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갈색 같은 분위기에 느낌이 어땠어요? 광고를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막 튀는 느낌이 아니고 특징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가는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가장 스탠다드한 느낌이라 딱 회사원 느낌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브랜드는 지오다노라고 말씀하셨고 좋아하는 브랜드여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최근에 이 광고가 엄청 인상 깊다라고 하신 게 있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저는 어떤 광고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TV, 유튜브 이런 네, 거. 상관없어요. 저는 많이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 어떤 걸 광고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광고 내용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이런
회의실을 뛰어와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어떤 남자분이 저 고졸이고 뭔데 뭐 취업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약간 취업 관련 학원을 홍보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되게 그 뜬금없는 전개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상품,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이면은 현재 지원자님이 좀 관심 있는 네. 분야이기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는 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뭔가 클릭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그냥 재밌다 이러고 넘어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클릭을 해봤던 광고 경험이 그 타일러가 그 영어를 네네. 해주잖아요. 네네. 뭐 이건 뭘까요? 하고 막 초시간 지나는 거 그거는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눌러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뭔가 광고를 했을 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니까 좀 더 진정성도 느껴지고 관심이 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면접 볼 기회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길고 어려웠을 텐데도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추가로 뭐 저희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나 오일러브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오일나우가 지금 광고도 없고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수익 창출이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아니고 약간 아쉬웠던 점은 제가 한번 오일나우 앱을 봤을 때 대안 1부터 한 5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대안 1이 이보다 가격이 높은데 1이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가격이 높은데 왜 더 좋지? 이래서 뭔가 상단에 뭐 가격, 거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앱을 보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희는 그 고객이 앱을 이용할 때 서비스에 대해서 매끄럽게 경험을 하는 게 저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광고도 그 광고와 관련이 없으면 절대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앱은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 지원자님이 그 광고에 해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운전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뭐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네, 주유 할인 카드라던가 네, 이런 분야에서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데 네, 특정 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나 이런 어떤 특정 액션을 수행해야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익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사용자분들의 주유 경험 자체를 더 개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휴주유소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제휴주유소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 앱으로 뭐 주유와 세차를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네, 가서 따로 결제 없이 비대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면서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수익을 얻는 그런 창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추천순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거리를 비교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순이에요. 이 제공에서 광고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네, 이거는 완전 순수하게 추천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면 왜 가격이 더 높은데 여기를 추천하지? 좀 저희의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아마 저희가 앱을 처음에 설치하고 그 주유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모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뜬다거나 그런 툴팁이라고 해서 앱에서 사용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세요라는 가이드를 띄우는데 아마 요즘은 그 가이드를 많이 스킵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의 강점인데 아마 매력 포인트로 잘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면접을 보고 저도 조금 더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강조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진행했던 모의 면접에 대해서 네, 간략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체적으로 자소서랑 이력서를 봤을 때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셨는데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본 경험이 있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해오신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 면접을 볼 때 사실 뭐 단순히 지원자님의 어떤 대답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이 사람과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될까라는 부분을 계속 상상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면접 때 보여주신 태도로 봤을 때는 되게 자신 있게 질문하시고 또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여쭤보시고 이런 태도가 저희 오일라우 팀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저희 팀은 되게 납득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서로 계속 끝까지 의견을 도출해서 함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한다면은 동료로서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소서를 딱 봤을 때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 생각엔 거의 두 번째 질문이 마케팅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신지를 여쭤봤는데 그때 아마 이제 아직 경험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그 질문으로는 좀 알 수 없어서 그 뒤에도 계속 마케팅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자소서에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데이터 분석이 더 좋은 마케팅을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마케팅에 관심이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오일라우는 스타트업이고 이제 서비스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계속 어떤 타겟에게 효율적일지 실험하고 계속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마케팅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고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뭐 오일라우의 광고나 SNS의 홍보글 같은 거를 보신 적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이제 지원자님께서 뉴스 기사와 팀블로그를 보고 잘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고 잘 체계적으로 온 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대답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이제 팀 PR이라고 하죠. 저희 회사에 대한 이제 홍보 활동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답은 현재 오일라우가 이런 기능을 강조하고 이런 방향으로 또는 이런 타겟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좋다면 왜 좋은지, 좋지 않다면 왜 안 좋은지, 또는 어떤 경쟁사에서는 오일라우와 전혀 다른 타겟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사실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특히 오일라우 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팀의 DNA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저도 다른 기업의 광고 메시지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계속 그 의도를 고민하고 타겟을 고민하고 이거를 가설화해서 실험하고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사실 지원자님께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데이터 분석의 수단을 알려주는 것과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전자를 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 같은 거는 쉽게 일깨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너의 관심을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보고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더 쉽고 빠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는 근데 그 외에 저희 앱을 되게 잘 파악해 오시고 되게 세세한 기능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24시간 주유소 기능 같은 거라던가 되게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갑자기 그래프를 보여드린다던가 저희 앱 등록 정보를 보여드린다거나 그런 데서 말씀해 주시는 인사이트는 실제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던 포인트이기도 했고 되게 저희랑 일치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오늘의 면접을 평가하자면 저는 70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아쉽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